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잘 아시는 기업이시죠? 오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중에 이제 대차대조표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2021년 2분기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제품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화공 또는 이제 비화공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공 부분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2019년부터 45%, 59%, 53%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공이라는 것은 석유, 가스, 이런 탐사, 생산, 운반 설비 이렇게 플랜트 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석유류 제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원료의 생산, 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플랜트라고 하면 해양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건설을 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전문 분야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산의 이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5조 4,700억 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두드러지게 증가를 했죠. 2020년 대비 15% 7천억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부채의 증가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2020년 대비 5천억 원 정도 증가해서 3조 6,700억 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부채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2021년 2분기 삼성 엔지니어링의 부채 비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5% 이렇게 나왔고요. 유동 비율은 108%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 2014년도 555%였는데요. 상당히 높았죠? 꾸준히 감소하여 205%까지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은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수치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당시 기업의 자본 잠식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숫자죠. 부채 비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에 반면 유동 비율이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108%를 기록하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50% 이상 수치를 유동 비율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014년도부터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부채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자산 세부 내역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매출 채권입니다. 전체 자산 대비 22%를 차지하여 지금 1조 1,800억 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미청구공사입니다. 전체 자산 대비 18%를 차지하였고 2020년 대비 48% 3,100억 원 정도 증가하여 9,700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크게 늘어났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금성 자산 10%, 유형자산 8, 단기금융상품 6%, 선급금 6%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매출 채권과 매출액 증감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6년, 2017년 간극이 이렇게 벌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내 2019년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턴이 바뀌었죠. 2021년 2분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매출액 증가율보다 지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을 놓고 봤을 때 2021년 2분기 1%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죠. 매우 양호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까지 치솟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2015년 중동 플랜트 저가 수주가 문제가 됐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 4년도 수치는 매우 우수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매출채권 중에 받지 못할 돈에 대한 가능성이 1%라는 것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미청구공사 대손 충당금도 보시면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서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매우 긍정적입니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0%대에 가깝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천구공사의 대손 충당금이 너무 낮다라는 게 오히려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 내용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천구공사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를 했지만 발주처, 뭐 시행사가 되겠죠. 발주처에 청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런 수주산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미천구공사 그래프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9년도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이렇게 돌아섰고요. 미천구공사가 전체 자산의 18%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2020년 대비 약 3,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48% 정도 증가했고요. 중요한 것은 미천구공사가 공사는 했는데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왜 청구하지 못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죠. 발주처에서 인정한 공사율, 공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발주처가 인정한 그런 부분은 매출 채권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어떤 연유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뭐 계약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법적인 갈등이라든지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건설주의 경우 미천구공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건설 플랜트 기업의 경우는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공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공정률에 따라 공기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기업 재무 상태는 엉망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다 미천구공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로 인식했다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저가 수주 등으로 뭐 실질적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겠죠. 사실 이런 경험도 한 번 있었고요. 2015년 당시 중동 뭐 수주 저가 수주가 문제가 됐었죠. 논란이 됐었죠. 한마디로 미천구 공사 금액이 증가하면 부실 우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중동 문제 당시에도 2014년 미천구 공사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뭐 비슷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미천구 공사는 매출로 인식하지만 받아야 할 돈이고 손실로 받아야 할 돈이기도 하면서 뭐 갈등이라든지 다툼 뭐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손실로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천구 공사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죠. 사실 정확하게 미천구 공사 내막을 들여다보면 계약 건수에 따라 디테일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기업 내부 자료겠죠. 일반적으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보통은 매출 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미천구 공사 대손 충당금이 상당히 낮게 설정된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미천구 공사분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미천구 공사 자체를 빼버리던지 뭐 예를 들어서 날려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 비율을 관리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대손 충당금 자체는 설정 비율이 낮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 미천구 공사라는 내용 자체가 받아야 될 돈을 아직 시행사, 발주처에게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업의 모든 그 계약 자료를 일일이 뜯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내막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회사가 일단 공시를 했으면 그렇게 뭐 이해를 해야겠죠. 하여튼 미천구 공사 지금 대손 충당금이 상당히 낮게 잡혔다는 부분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매출액 대비 미천구 공사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2분기 1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 5%에서 많이 증가했죠.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대비 30% 수준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해당 기업의 중동 사태를 감안한다면 2013, 2014, 2015년도까지 20%를 상회했던 이런 미천구 공사 비율을 놓고 봤을 때 20% 이상 높아진다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4%니까요. 어느 정도 간극은 있지만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다음은 자기자본 대비 미천구 공사 비중인데요. 2021년 2분기 54%를 기록했습니다. 2013, 2014년도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200%가 넘어섰기 때문에 잘못 삐끗하면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는 상황 우려가 컸겠죠.
이렇게 2015년 기업은 결국 자본 잠식이 되었고요. 2016년도 130%를 기록하며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도 25%까지 하락하며 개선되었지만 최근 다시 5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기 자본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국에는 복잡한 계약 관계로 받아야 하는 금액이지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매출 중에 66%는 해외에서 발생하죠. 해외 도급공사기 때문에요. 국내 사업 비중이 낮은데요. 해소 가능성, 즉 지금 받아야 해야 할 미청구 공사의 해소 가능성에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지 않겠냐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내 도급공사는 삼성전자 물량이겠죠. 일단 매출액 증강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2020년 미청구 공사 증가율이 크게 상회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2019년까지 매출액 증가율보다 하회해서 미청구 공사가 2020년 들어서 다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미청구 공사가 매출액보다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2015년 중동 사태 이후 미청구 공사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각별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자산이 매출채권, 미청구 공사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은 모두 위험자산이라는 성격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런 인식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죠. 혹시나 잠재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부실 여부라든지 등 매번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매출채권 미청구 공사에 대한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이 둘을 합치면 약 40%가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주요 자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것은 특히 이렇게 받아야 할 돈, 채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부채 내역인데요. 초과 청구 공사가 전체 부채의 50%를 차지하였죠. 마찬가지로 미청구 공사와 더불어 초과 청구 공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 대비 34% 4,600억 원 정도 증가하여 총 1조 8,500억 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주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초과 청구 공사가 관건입니다. 지금 초과 청구 공사 그래프 보시면 지금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초과 청구 공사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조 8,500억 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미청구 공사와 초과 청구 공사를 비교해봤습니다. 2014년 이후에 미청구 공사는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초과 청구 공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죠. 즉 공사 진행률보다 자금이 빨리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5년 이후 자금 회수 관련해서 기업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받은 돈이죠. 초과 청구 공사는 미리 받은 돈이고 앞으로 공사를 해서 매출로 인식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청구 공사는 받아야 할 돈을 자산으로 잡아서 매출로 인식한 거고 반대로 초과 청구 공사는 이미 받은 돈입니다. 미리 받아서 부채로 인식하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죠. 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리스크를 상당히 줄였다 볼 수 있습니다. 착한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위에서 살펴봤던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 유동 비율도 달라지겠죠? 초과 청구 공사를 제외한다면 사실 기업에 속한 산업의 특성상 초과 청구 공사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가정하는 것이고요. 미리 받아야 될 돈,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초과 청구 공사를 제외한다면 부채 비율이 102%까지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부채 관리가 잘 되는 것이죠.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 겁니다. 205%에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유동 비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08%에서 118%로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자본 구성입니다. 자본금은 9,800억 원 기록하였고요. 이익잉여금은 빠르게 개선되며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은 자본금이 9,800억 원으로 전체 자본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2016년도 유상증자를 하여 기존의 2,000억 원대의 자본금이 9,8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 회사 상황이 안 좋았던 시절인데 우리사주조합 유중에 참여하던 지인의 모습도 얼핏 기억이 나고요. 당시는 씁쓸해하던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결손금을 보시게 되면
참고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0원입니다. 2017년 4,737억 원을 결손 보전하여 자본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 2013년도 수준의 이익잉여금을 현재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본의 47% 수준의 이익잉여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 2016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018년도부터 뭐 이렇게 유증도 하고 결손 보전도 하는 등 기업의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히 재무 상태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2013년도 수준의 이익잉여금을 회복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존에 2015년 뭐 5년 전이죠. 상당히 어려웠던 사태를 많이 극복한 차 대조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소 지금 뭐 초과 청구 공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미청구 공사가 다만 2019년 대비 계속해서 하락 추세는 아니고 뭐 다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면서 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청구 공사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잘 협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매출로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성격 자체는 상당히 리스키하다라는 것은 뭐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대차제도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실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